150만 원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진 이유. 김미영은 33세,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7살 첫째 지훈이와 5살 둘째 서연이가 그녀의 하루를 가득 채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시키, 지훈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서연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남편 태우는 부산 신항에서 하역 기사로 일했다.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을 다루는 일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업무였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정도로 내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다. 올해 초 두 사람은 어렵게 25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산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전세로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한다는 기쁨이 컸다. 문제는 대출금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여건에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까지 합쳐서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150만 원에 달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카드 빚 2천만 원까지 더해지니 상황은 더욱 팍팍해졌다. 미영은 가계부를 써가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노력했다. 아이들 간식도 집에서 만들어주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다. 옷도 온라인 중고거래로 사서 입었고 미용실 대신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자르기도 했다. 여보, 우리 정말 조금만 더 버티자. 몇 년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태윤이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도 미영을 위로할 때면 그녀는 마음이 짠해졌다. 남편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 5만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서로에게 상의하기.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기. 아이들에게만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기. 특히 마지막 항목은 두 사람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신들이 어려워도 아이들만큼은 또래와 다르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미영은 동네 맘카페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절약 노하우도 배웠다. 마트 세일 정보, 아이 옷 무료 나눔 같은 게시글을 꼼꼼히 확인했고 할인 쿠폰이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사용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저녁 시간,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항상 하루 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오늘 마트에서 15만 원 나왔어. 지훈이 운동화도 사고 쌀도 샀거든. 수고했어. 나는 주유비 5만 원이랑 점심값 8천 원.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가게를 관리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나름 만족하며 살았다. 비록 여유는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는 것이 공통된 마음이었다.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큰 투정 없이 잘 자랐다. 지훈이는 엄마, 아빠가 돈 벌기 힘들어서 장난감 많이 못 사준다며 괜찮아 나 이거면 충분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미영은 아직 몰랐다. 이런 빠듯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혼자 결정을 내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목요일 저녁, 태윤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미영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혹시 회사에서 급한 연락인가 싶어 화면을 확인하려던 순간 미영의 손이 멈췄다. 홈 화면에 낯선 아이콘이 하나 보였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그래프 모양의 아이콘이었는데
이름은 키움증권 영웅문이었다. 주식 투자 어플이었다.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분명히 약속했었다. 5만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상의하기로. 그런데 주식 투자라니.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미영은 망설이다가 어플을 터치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났지만 남편의 생일을 입력하니 쉽게 열렸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미영은 숨이 막혔다. 총 투자 금액이 23만 원. 현재 평가 금액 19만 5천 원. 손실 3만 5천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삼성전자 10주, LG에너지솔루션 5주, 카카오 8주. 여러 종목들이 빨간색 숫자와 함께 나열되어 있었다. 빨간색은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쯤은 미영도 알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거래 내역이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돈을 넣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엔 5만 원, 그 다음 주에 8만 원, 그리고 지난주에 10만 원까지. 총 23만 원이 한 달 동안 조금씩 투입된 것이었다. 미영은 손이 떨렸다. 23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이 집의 상황에서 그 돈이면 지훈이와 서연이의 한 달 학원비였고 일주일치 장보기 비용이었다. 무엇보다 왜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는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샤워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서둘러 어플을 끄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나온 태윤이 물었다. 빨래 개고 있었어. 미영은 애써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잠시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충전기에 꽂았다.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평소처럼 가게 점검 시간이 되었다. 오늘 지출이 어떻게 돼? 태윤이 물었다. 마트에서 12만 원, 지훈이 학원비 8만 원 냈어. 당신은? 미영이 되물었다. 점심값 1만 원, 주유비 3만 원. 태윤은 태연하게 답했다. 미영은 그 순간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주식에 넣은 돈은 왜 말 안 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다. 더 큰 돈이 있었으면 분명히 말없이 더 넣었을 거야. 23만 원도 이런데 만약 100만 원, 200만 원이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결심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을 깬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이 또 다른 결정을 혼자서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미영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주식 어플을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다. 미영은 태윤과 평상시처럼 지내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남편이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다. 금요일 오후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미영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통장 잔액과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보는 중이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달 28일자에 150만 원이 이체되어 나갔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김영자였다.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미영의 손이 떨렸다. 150만 원이라니. 지금 이 집 상황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었다. 월 대출 상환금과 맞먹는 금액이 한 번에 나간 것이었다. 급히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했다. 이체 시간은 오후 2시 17분. 태윤이 점심시간이나 작업 중간에 휴대폰으로 송금한 것 같았다. 이체 메모에는 어머님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다. 그제야 생각났다. 지난달 초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태윤에게서 들었던 것이. 그때 미영은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었다. 하지만 태윤은 아직 정확히 얼마나 들진 모르겠다. 일단 상황 봐서 생각해보자 라고 답했었다. 그런데 결국 150만 원을 보냈고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미영은 억울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주식 어플은 그래도 23만 원이었지만 이건 150만 원이었다. 그것도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 미영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2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똑같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때 미영은 태윤에게 우리 엄마 수술비 좀 도와드릴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다. 태윤의 대답은 냉정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여유가 있어. 카드빚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결국 친정아버지가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셨고 미영은 그때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경우는 달랐다.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런 상의 없이 보낸 것이었다. 미영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이 났다. 친정어머니는 수술 후에도 괜찮다. 우리 사위 힘들게 하지 말자라며 오히려 미영을 걱정해 주셨는데 저녁 7시 태윤이 퇴근했다. 여보, 고생했어. 저녁 뭐 먹을까? 평소와 다름없는 태윤의 모습에 미영은 더욱 답답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 어머님 수술비 말이야. 미영이 직접적으로 말하자 태윤의 표정이 변했다. 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통장 내역 보다가 알았어. 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말도 안 하고 보냈어? 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프시잖아.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50만 원을 말도 없이 보낸 거야. 우리 상황 알잖아. 내가 아들이라 그냥 해야 할 일 같았어.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미영은 태윤의 말을 들으며 더욱 서운했다. 사과는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식의 태도였다. 2년 전에 우리 엄마가 같은 수술 받을 때는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 태윤은 그제야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뭐가 다른데? 지금이 더 어려워졌어. 집 대출금도 생겼고.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다. 문제는 150만 원 자체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신의 가정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말다툼 이후 부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은 잠자리에서도 뒤척거리며 잠들지 못했고 태윤도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며 대화를 피하는 듯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지훈이가 물었고 미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태윤이 오늘 오후에 어머니 댁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 이영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시어머니 수술 후 회복 상태를 확인하러 간다고 했지만 이영에게는 함께 가자는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우리 다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나는 안 가도 돼?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이들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피곤하실까봐 혼자 다녀올게. 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시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보냈으면서도 정작 며느리인 자신은 배제시키는 것 같았다. 태윤이 나간 후 이영은 홀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다. 2년 전 친정어머니의 수술 때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친정어머니는 무릎 수술 후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하셨다. 미영은 매일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지만 경제적 도움은 전혀 드릴 수 없었다. 수술비 200만 원, 간병비 100만 원, 물리치료비까지 모두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셨다. 그때 아버지는 괜찮다. 사위가 힘들다는 걸 엄마도 안다며 이해해 주셨지만 이영은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미영아, 너희 형편 어려운 거 아는데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눈물이 났다. 더욱 아픈 기억은 그 후였다. 친정어머니가 회복되신 후 미영은 태윤에게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용돈 드릴까? 라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태윤은 지금 우리도 빠듯한데 무리하지 말자고 했다. 그런 태윤이 시어머니에게는 15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보낸 것이었다. 미영은 이것이 단순한 효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태윤에게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 미영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뭐해? 무릎은 좀 어때? 아, 미영아, 많이 좋아졌다. 이제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 너는 어떠니? 아이들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전히 딸을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에게 지금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엄마, 그때 수술비 많이 들었지. 우리가 도움 못 드려 정말 미안해. 뭘 그런 소리를 해. 너희 어려운 거 아는데 아빠가 다 해결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은 더욱 울적해졌다. 친정부모님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숨기면서까지 딸 가정을 배려해 주셨는데 정작 사위인 태윤은 그 마음을 알기나 했을까. 오후 5시경 태윤이 돌아왔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미영이 물었다.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 그래, 다행이다. 미영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런데 태윤이 말을 주저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물리치료비로 50만 원 더 필요하다고 하시네. 미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다. 150만 원도 모자라서 50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인가.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그래서 또 보내려고?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이번에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태윤이 망설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제 자신과 싸운 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어제 싸우지 않았다면 또다시 말도 없이 50만 원을 보냈을 것이다. 여보, 나는 시어머니가 아프신 게 싫은 게 아니야.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가정의 상황을 무시한 채 혼자 결정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날 저녁 부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미영과 태윤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어제 시어머니의 물리치료비 이야기 이후 둘 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보, 앉아서 이야기하자.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태윤은 조심스럽게 미영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먼저 말할게. 나는 어머님이 아프신 것도 내가 효도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미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럼 뭐가 문제야?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의 약속을 깼다는 거야. 주식에 23만 원, 어머님께 150만 원, 모두 합하면 173만 원이야. 이건 우리 집 한 달 대출금보다 많은 돈이야. 태윤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는 듯했다. 그렇게 많았나? 더 중요한 건 나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거야. 우리가 5만 원 이상은 서로 상의하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173만 원을 혼자 결정했어. 미영의 말에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생각 없이 했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반대할까봐. 태윤은 한참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반대할까봐였어. 특히 어머니 일은 더 그랬고. 왜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에 당신 어머니 수술 때 내가 소극적이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시어머니한테는 인색하게 굴까봐 걱정됐어.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여보, 내가 언제 어머님을 소홀히 했어.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하고 생신 때도 챙기고 아프실 때마다 문안도 갔잖아. 그거 맞아.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했어? 만약 내가 어머니 수술비로 150만 원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나는 어떻게든 마련해보자고 했을 거야. 비록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태윤은 미영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가족 상황을 먼저 생각하자고 했을 거야. 대출 이자는 연체되면 안 되고 아이들 생활비는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와드리자고. 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2년 전에 서운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를 걱정하는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였어. 아, 그랬구나. 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150만 원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는 거야. 내가 반대할까봐 숨긴 거잖아. 태윤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맞아. 특히 우리 엄마와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서 더 상처받았어. 우리 엄마는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님은 추가로 50만 원까지 더 요구하시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어머니께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려야겠어. 미영은 태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여보,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효도든 투자든 뭐든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 그럴게. 앞으로는 반드시 상의할게.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하자. 우리 엄마가 힘드실 때도 시어머님과 똑같이 도와드리고. 당연하지. 그게 맞아.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로운 약속을 정했다. 1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사전 협의하기. 부모님께 드릴 용도는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기. 급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는 부부가 함께 해결 방안 모색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은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였다. 효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아, 고마워. 이번 일로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아. 태윤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고마워. 앞으로는 서로 숨기는 일 없이 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173만 원이라는 돈은 이미 나간 돈이었지만 부부 사이의 신뢰는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임을 두 사람 모두 깨달았다.